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사가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인데요. 자, 오늘은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방금 전 9시 30분에 고용지표와 실업률에 대한 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발표에 대한 수치 잠시 후 김경영 PD와 그리고 신세계 안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주 초반부터 변동성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고 변곡점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종 시황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도 2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 전략도 탄탄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아주 상세한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언제든지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도 가능하고요. 그 안에 채팅방을 통해서도 더욱더 빠르고 편리하게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이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1부에서 제공된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리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출연진분들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윤 PD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경윤입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날인데요. 역시나 이 무역 분쟁 이슈 계속해서 불거졌다 완화됐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우려 다시 좀 커진 모습이고요. 또한 조금 전에 미국의 3월 고용 건수가 발표가 되면서 이로 인해서 또 시장 출렁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잠시 뒤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참 어떤 큰 악재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지만 하루하루가 정말 변동성이 꽤 나오고 있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 좀 매매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가 있는데요. 그 어려운 매매에 있어서 저희 신세계가 조금 더 쉽게 이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김경희 PD와도 함께 하겠고요.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한 주간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오늘 금요일장 어떤 마스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오늘의 마스터를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요, 유로의 선구자입니다. 파생야신 마스터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지금 오늘부터 이제 또 금요일 저녁 주말로 들어서는 그런 불타는 금요일인데요. 일찍 불타는 수익 내시고 일찌감치 잠자리 드시고 즐거운 주말 맞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주간에 마무리할 수 있는 금요일 시장, 금요일 장입니다. 오늘 또 파생야신 마스터님과 함께 하신다면은 오늘 장의 마무리가 잘 되실 것 같고요. 오늘 밤까지에 대한 매매도 확실하게 또 클리어하게 또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주말 잘 보내실 수 있도록 파생야신 마스터님이 많은 도움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파생야신 마스터님 과 함께 신세계 2시간 동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3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시장 흐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재 구간 시세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일단 지수 방향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확인할게요. 어제장에까지 3일 연속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현재 구간은 계속적으로 가격대 빠지면서 0.73%까지 빠집니다. 2642.50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지금 지수가 다시 하락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고용지표에 대한 영향이 어떻게 또 설명이 됐을지 그 부분 잠시 후 저희가 분석을 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스닥도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도 역시나 3일 연속 간등 이후에 현재 구간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0.93%까지 빠졌고요. 6,544.5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시죠.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까지 계속적으로 흘러내렸고 어제장의 저가는 1.23달러가 깨진 1.22820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저가는 그렇게 찍었고요. 그리고 종가는 겨우 1.23달러를 회복한 1.23020달러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현재 구간 소폭 좀 반등하면서 0.11% 상승세고요. 1.2317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어제장 추가적으로 하락한 이후에 종가 1,330달러를 이탈한 1,329.9달러 선이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1,330달러 다시 회복이 됐고요. 소폭이 상승하면서 1,332.2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함께 보시죠. 자, 어제장에는 63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이 됐었던 상황이었고 현재 부근에서는 63달러는 지지가 되고 있지만 후반대 가격대 지키지 못하고 초반대까지 다시 밀립니다. 0.75% 하락세고요. 63.25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실까요? 자, 어제장에 90선을 돌파하면서 종가는 90.115선에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만 현재 부근 90선이 다시 한번 깨지면서 89.99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0.14% 약세 흐름인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의 주요 종목들 시세를 살펴드렸고요. 이어서 오늘의 비트코인 선물 시세도 함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CME에 상장된 비트코인 선물 시세입니다. 최근에 움직임이 없다고 할 정도로 같은 가격대에서 현재 구간 움직이고 있죠. 6.29% 빠진 7,38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비트코인 선물 시세까지 살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구간의 시세도 살펴드렸고요. 그렇다면 앞서서 9시 반에 발표가 됐었던 각종 지표들까지 한데 묶어서 김경영 PD 통해서 먼저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조금 전에 발표됐던 미국의 3월 민간고용 수치입니다. 10만 3천 건이 늘어났다라면서 월가가 예상했던 17만 8천 명 늘어났을 것이라는 예상보다 크게 하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이 부분 지금 6개월 내 가장 적은 수치로 늘어났다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임금 같은 부분은요.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8센트, 즉 0.3% 상승한 26.82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월가 전망치는 0.2% 상승이었고요. 임금 같은 경우에 1년 전보다는 2.7% 상승했습니다. 전달의 경우에는 2.6% 상승했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역시나 무역 분쟁 관련된 이슈인데요. 트럼프가 또 1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추가 관세를 고려한다는 지시를 내렸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앞서 미국이 지난 3일이었죠.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수입품에 고유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고 이에 중국도 곧바로 맞불 관세를 예고했었습니다. 그 이틀 만에 또다시 이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가능성을 위협하고 나선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중국은 불법 행위를 바로잡기보다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에 해를 끼치는 길을 택했다라면서 1,000억 달러의 추가 관세가 적절한지 좀 고려하고 그렇다면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을 확인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다음으로 역시나 무역 전쟁 이슈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이 관세 폭탄 난타전을 이루면서 글로벌 무역이 마치 도미노 충격처럼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미국과 중국 간 문쟁의 주요 품목이죠. 철강과 곡물 등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금 상품 시장에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세계 교역 자체가 축소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 해운업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이 발틱 해운 지수도 8개월여 만에 천선이 무너지는 등 연간 산업 전체로 지금 현재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라는 보도 들어왔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쪽에서는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무역 전쟁 두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1,0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폭탄 예고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이 상무부 쪽에서는 중국은
무역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라며 포괄적인 대응책을 준비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월스트리트저널 쪽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1,000억 달러 상당의 관세 부과를 하기까지는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다라는 예측 나왔는데요. 지금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발언대로라면 이 관세 부과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6개월이 걸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6개월 정도가 최소 걸릴 것이다라고 산출이 되고 있다라는 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미국과 중국의 이런 계속되는 말싸움에 시장이 이제는 인내심을 잃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CNBC 쪽의 보도인데요. 지금 CNBC 쪽에서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는 미국 기업의 사업 부담 비용을 키우는 등 동시에 미국 내 사업 규모를 축소할 수 있다라면서 이에 따라서 시장 심리 또한 취약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트럼프가 추가 관세를 지시한 여파로 다우지수 선물이 1%대 하락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다음 소식은 IG 쪽에서의 분석입니다. 금융시장이 미중 무역 갈등에 이제는 익숙해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우존스 쪽의 보도입니다. 이 무역 분쟁의 영향력이 이제는 줄어들고 있다며 시장이 덜 민감하게 반응하더라도 놀랄 필요가 없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BMI 리서치 쪽에서는 미국과 중국 한리적 무역 협정을 맺을 것이다라는 전망 내놨다고 하고요. 반대로 노무라 증권 쪽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 리스크가 이제 더욱 커졌다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미국과 중국이 협상할 여지와 시간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노무라 쪽에서도 보고 있기는 하지만 전면적인 무역 전쟁이 터지면 이 전선이 전 세계로 확대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ABN 암로 쪽의 분석입니다. 연준의 현재 매파적인 색채가 강화되고 있다라면서 비둘기파들이 전향하고 있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이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준 총재 그리고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또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이들은 모두 세금 감면과 재정 지출 확대가 경제 전망의 상방 위험을 높이고 있음을 시사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에게 이것은 금리 인상을 위한 근거를 강화했다라면서 시장은 연준이 매파적 방향으로 돌아선 점을 현재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독일의 2월 산업 생산인데요. 전월 대비 1.6% 하락하면서 예상치인 0.3% 상승을 크게 하회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오늘장의 주요 지표는 일단 미국의 3월 고용 지표입니다. 월가 예상치가 17만 8천 명으로 예상이 됐는데 지금 실제치는 10만 3천 명으로 발표가 된 상황이죠. 일단 고용에 대해서 그리고 물가까지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주요로 보는 지표인 만큼 오늘장의 지표 발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밤 트럼프는 일단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다시 무역 전쟁에 대한 발발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다라는 이슈까지 현재 구간의 외신 쪽의 뉴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구간 외신의 뉴스도 정리를 해드렸고 시세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파생 야신 마스터님과 함께 짚어볼 이슈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 먼저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퓨처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S&P 500 6월물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폭탄 난타전과 비농업 예상치 하회에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현재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 하락으로 방향을 잡고 S&P 500 지수는 0.85%까지 빠진 2639.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유로 FX입니다. 역시나 무역전쟁 완화에 따른 달러 반등의 유로 약세 흐름으로 어제장에 이어졌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90선을 다시 한번 이탈함과 동시에 다시 한번 소폭 반등합니다. 1.2323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 5월물입니다. 무역전쟁 우려 완화에 하방 지지력 테스트를 보이고 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현재 구간도 계속해서 빠지면서 63달러 초반대 가격이죠. 0.74% 빠진 63.2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 세 번째 이슈로 짚어드립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골드입니다. 6월물이고요. 위험자산 회복과 달러 반등의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골드였습니다. 자, 어제장까지 가격대가 빠졌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소폭 올라가면서 1330달러 회복과 동시에 1332.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 점검해드립니다.
일단 오늘도 새 4가지 이슈를 준비를 했는데요. 지수와 통화, 상품군별로 어떤 종목 하나 좀 어렵지 않은 종목이 없습니다. 현재 구간에선 지수와 유로FX, 크루드오일 골드까지 모두 재료가 좀 섞여 있고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인데요. 저희가 지수를 봐드렸기 때문에 함께 나스닥까지 추가적으로 함께 좀 거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요. 어제장까지 3일 연속 반등에 성공했고, 자, 현재 구간에서는 일봉상 아랫꼬리를 달면서 계속해서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2639.25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는데요.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지수에 대해서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들어볼게요. 하나, 둘,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네, 모두 다운에 대해서 의견 만장일치가 됐는데 정정하실 거예요, 지금? 일단 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들어놓고요. 네. 이제 추가적인 코멘트 해주신다고요? 네, 코멘트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드릴게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모두 다운에 대해서 하락이 확인이 됐습니다. 좀 고민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수에 대해서 많은 좀 생각과 좀 전략을 생각하고 계셔서 먼저 들어볼까 합니다. 네. 우선 지금 조금 짜증스러운 일이죠. 오늘 새벽에 또 트럼프의 또 도발 발언 건 때문에 자, 어제까지 나스닥과 S&P가 그리고 다우지수도 굉장히 상향으로 잘 가고 있었죠. 근데 오늘 아침 그런 도발 뉴스가 나오면서 급락을 아침 7시부터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 시간대부터 S&P, 나스닥 선물, 그런 모든 종목들이 급격한 하락세를 그 시간대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큰 흐름이 안 나오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진폭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시간대의 낙폭으로 비교하자면 굉장히 큰 이슈가 아니었나 싶고요. 전체적으로 S&P를 먼저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일봉 먼저 체크를 해드리면 제가 지난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제가 출연을 했을 때 3월 29일인가요? 30일이겠다, 그죠? 그날이 휴장이어가지고요. 이제 휴장이어서 여러 가지 강의나 다른 걸로 제가 대체는 했는데, 우선 이번 주 전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지수 선물, S&P 500부터 해서 나스닥, 이런 지수 선물에 대해서는 향후 어떤 변동성, 그리고 이슈들의 반응을 좀 보시고 보수적 관점에서 대응을 해보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4월 2일 급락 이후에 지금 일봉상 세 번의 양봉을 크게 만들면서 상승 추세를 어제까지 잘 만들어 놨어요.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제 목요일 날 제가 또 타 방송에서, 물론 서울경제TV 타 방송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 2680선대까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코멘트를 달아드렸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2672선까지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그런 뉴스 때문에 급락이 나온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요. 지금은 추가적인 어떤 큰 하락보다는 이제 방향성은 오늘이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서 시장의 향방을 위다 아래다 점치기는 사실 좀 힘들어 보이고요. 네. 주말 시간을 지내면서 조금은 월요일장까지 좀 이런 분위기를 살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다운을 들었던 이유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분봉만 봤을 때는 지금 60분 봉상 지금 지금 하단에 구름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서 제가 일단 단기적으로 2615선대까지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열려 있다. 네. 근데 이제 일봉상은 지금 사실 상방 경직으로 만들어가는 추세였는데요. 이런 이제 또 악재가 나오면서 밀린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네, S&P는 지금 상황, 제 분석으로는 그렇고요. 지금 나스닥 100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 100도 어차피 지수 선물이기 때문에 일봉상 차트 그림은 지금 S&P와 거의 동일하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구름대 상단을 어제 날짜로 상단 하단까지 한번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 이후에 살짝 밀리고 종가 마감은 했지만 오늘 아침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자리였어요. 근데 이런 이슈로 인해서 크게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온 이후에 지금 조정 구간을 거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분봉상 보면 네. 60분봉상 자 아까 S&P하고는 좀 틀린 모습인데요. 네네. 이미 나스닥 들어왔네요. 네 이미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상승으로의 지금 그런 여력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매수 전략을 펼치기 위해서는 구름대 하단까지의 지지 테스트를 확인한 이후에 네. 매수를 들어가시는 게 좋을 듯 싶고요.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보자면 나스닥도 하방 여력이 조금은 열려 있다. 더 열려있다. 네, 열려 지금 있다라고 1% 보십니다. 넘게 하락하고 있는데 더욱더 빠진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까지 보시나요? 6,490선대까지 6,490선까지.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 두 종목에 대해서 함께 짚어드렸는데요. 일단 보조지표를 활용해서 또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또 차트상으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S&P 500 먼저 살펴드리면 아직 구름대 지금 접어들이진 않았지만 현재 본 단기적으로는 하방이 열려있는 상황이고 열려있는 가격대는 그렇습니다. 2,615포인트까지 하방 쪽으로 열려있다라는 점 가격대 짚어드리겠고요. 조금 더 하락폭이 현재 구간에서 큰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 넘는 하락세로 이미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스닥 역시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6,490선까지 하방 쪽 열려 있는 단기 추세입니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두 종목에 대해서 가격대 포인트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두 지수에 대해서 하방 쪽으로 열려 있는 가격대를 짚어드렸는데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한 질문만 더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들어가도 지금 단기적인 관점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목표가를 두고 현재 부분을 진입해도 괜찮을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네. 제가 봐서는 50-50예요. 반반이기 반반이에요?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보자면 직전 고점에 2648선 네. 2648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이라면 추가적인 반등이 좀 더 강하겠지만요. 네. 이제 하단 자리 2630선대를 네. 이탈하는 모습이라면 네. 하방 쪽으로 보시는 게 맞아 보여요. 그래서 네. 지금 자리는 굉장히 어중간한 자리긴 해요.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하방에 진입을 하고 싶으시다면 네. 이제 손절 구간 한 10틱에서 20틱 정도의 손절 구간 잡아 놓으시고 이제 하방 2620선대까지 단기적으로 보실 수는 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부근에서는 아직은 추세가 딱 나왔다라고 확인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2630선이 이탈이 됐을 때 그때 하방에 대한 추세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것이 더욱더 안정적이다라는 가격대 설명 도와드렸고요. 손절은 꼭 잡아보시고 일단 하방 쪽으로는 2620까지는 먼저 좀 짧은 목표가 바라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자, 이어서 김경희 PD 역시 S&P 500에 대해서 다운 의견 드렸는데요. 들어볼까요? 네, 역시나 무역 분쟁 우려를 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완화됐다가 다시 불거졌다가 이렇게 계속 좀 지칠 정도로 반복을 하고 있는데, 맞아요. 네, 이러면서 다시금 오늘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수입하고 있는 품목 106개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보복 관세 정책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 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밝힌 것이죠. 이로 인해서 지금 다시금 이 갈등이 고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시장에선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오늘 지금 무역 분쟁 이슈와는 또 별개로 아까 전에 발표됐던 이 논판 페이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일단 임금 상승률 그리고 실업률, 미국의 고용 동향을 보여주는 경기 지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연준의 그 향후 페이스가 좀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부분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발표가 됐었고요. 네. 또 기술주 흐름 역시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데 특히나 페이스북 쪽에서 좀 새로운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페이스북이 지난달에 미국의 여러 병원 및 의료기관에 개인정보 공유 방안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스탠퍼드 의과대학 그리고 미국 심장학회 등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들과 지금 환자의 질병 기록 그리고 처방 정보 등을 익명으로 공유하고 또 이를 페이스북 회원 정보에 연계하는 방향을 제시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오면서 조금 페이스북에는 더욱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추측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이 지금 지난달에 페이스북 이용자 정보 유출 논란이 터지면서 잠정 중단된 부분이라서 실제로 뭐 계획 단계 이상으로 진척되지는 않았다라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정보를 이용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북에는 조금 더 신뢰도 면에서 좀 추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역 분쟁 이슈를 둘러싸고 변동성 굉장히 커진 가운데 JP모건 쪽에서 이 무역 전쟁이 세계 경제가 가장 큰 세계 경제에 대해서 가장 큰 위험 요소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현재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CNBC 쪽의 인터뷰 그리고 보도인데요. JP모건 체이스의 이 체어맨의 인터뷰입니다. 현재 상황은 일단은 무역 전쟁까지는 아니고 얼마간의 그 접전이 있었고 현재도 무역 접전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지만 1931년에 있었던 재앙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고 합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미국 내 고용을 보호하겠다는 어떤 좋은 의도로 정책을 펼쳤지만 그 결과는 대공황의 도래였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좀 유사한 상황으로 흘러가는 만큼 그런 결과만큼은 피해야만 한다라고 좀 우려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좀 심화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또 강한 경고를 덧붙였다라고 하는데요. 세계는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연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좀 저격하는 것은 모두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눈에는 눈, 또 이에는 이라는 논리로 이 세계를 좀 게임처럼 접근하는 것은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라면서 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무역 분쟁 이슈를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협상의 질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 사람은 긍정적으로 답했다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은 매우 합리적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해결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어떤 협상이든지 이 양국이 서로를 존중해야만 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서로를 좀 저격할 게 아니라 이제는 대화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또 해결책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이 부분이 결국에는 합의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은 비슷비슷합니다만은 향후 지금 합의로 이어질 때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좀 이런 변동성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국과 미국이 또 중국에게, 중국이 또 미국에게 이렇게 좀 교환을 받으면서 이런 무역 전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세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중국이 미국의 106개 상품의 보복 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그 이후에 트럼프는 또 1,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고려 중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내놓으면서 무역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우려가 쏟아지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투자처에서는 분석을 여러 모습으로 좀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전쟁에 대해서는 무역 전쟁이 아니고 무역 접전 중이다. 뭐 이런 부분까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했을 때 어느 한쪽이든 지금 뭔가 이득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부분을 다시 좀 필두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일단 개인정보 공유 방안을 제한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려오면서 참 이것도 악재로 계속적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비농업 고용지표는 예상치를 하회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임금 상승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지표 분석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이슈 S&P 500 저희가 다양한 의견 전달을 해드렸고요. 일단 마스터님은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하방 쪽 가격대 제시를 해드린 만큼 S&P 500과 나스닥에 대해서 가격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어서 다음 이슈죠. 두 번째 이슈 유로 FX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달러 인덱스에 의해서 많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어제장은 종가가 1.23달러가 결국 깨지는 상황이었고요. 하지만 현재 구간 다시 한번 1.23달러 회복하면서 390달러까지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볼게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두 번째 이슈도. 네, 만장일치가 되었어요. 아니, 마스터님.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의견 일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두 분이 다 전문가가 되신 거예요. 아니고요. 제가 필요 없을 듯 싶더니. 무엇보다도 마스터님이 가장 좀 중장저희니까요. 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현재 가장 유효한 전략은 또 마스터님에게 나오기 때문에 마스터님 입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 들어볼까요, 먼저? 네. 뭐를요? 먼저 말씀 들어본다고요? 네. 업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네. 지금 차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유로 보시면 이게 또 마찬가지로 지난 금요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달러 인덱스와 가장 상관관계가 큰 게 유로 FX겠죠. 그래서 지금 달러 인덱스 자체가 2월, 3월에 월봉상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달러 인덱스의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래서 이번 주 전망을 유로 같은 경우 좀 고점에서의 매도 쪽으로 좀 보시라는 제가 의견을 제시를 했었어요. 근데 좀 멋지게 좀 맞았네요. 그래서 물론 저희 자체도 이번 주 내 유로 같은 경우는 네. 매도 포지션으로 많이 좀 수익을 냈고요. 그래요? 네. 근데 지금 일봉상 보시면 달러 인덱스도 상방으로의 어떤 모습은 보였지만 아직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난주에도 제가 언급을 드렸다시피 지금 가파른 상승이 어제 좀 있었어요. 그 이후에 오늘은 좀 눌림목 구간이다 보니까 유로 FX가 오히려 지금 반등이 나오는, 그리고 일봉상 보시면 침체기에서 살짝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반등 구간이고요. 구름대 하단에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구름대 하단을 이탈하지 않고 이제 꿀이 달면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 부분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분봉상 봐도요. 60분봉상 지금 음운대에 진입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은 1.23650까지는 단기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매수 포지션 쪽으로 저는 전략 제시를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전에 해외 선물 시즌을 통해서 또 마스터님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럴까요? 그때 유로에 대해서 워낙 좀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왜 그럴까요? 그때 많은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매도로 이전에 좀 매매를 하셨고 현재 구간의 매수 구간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네네. 그렇죠. 네, 가격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지금 큰 봉으로 보시면 추격 매수보다는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봐드리면, 사실 좀 급하게 올랐어요. 지금 9시 반 때 비농 발표 나온 기점부터 해서 좀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금요일이라는 특성도 있지만 또 미국 경제 지표에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 때문에 좀 반응도 좀 같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눌림목이라 하면 1.23200 1.23200 내외에서 1차 매수. 그리고 손절은요, 조금 짧게 잡을게요. 유로 기준으로 15틱만 잡겠습니다. 15틱. 네. 그리고 2차 매수 구간 1.23100. 이 구간에서 매수 진입 좋아 보여요.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비농업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유로의 모습인데요. 일단 상방 쪽으로 오늘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 보고 계시고, 가격대는 지금 현재 좀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 포지션 접근 말씀해드립니다. 자, 1차 매수는 1.23200달러에서 눌림목 구간 매수 포지션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가격대보다도 더욱더 좀 눌렸을 때 1.231
00달러의 매수 접근 유효하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일단 손절은 짧게 15티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다시 한번 참고 가격대 해드리길 바라겠습니다. 왔다 가야 되는데, 그죠? 네. 그냥 올라가 버리면 욕하실 텐데. 그러시진 않으실 것 같고요. 일단 이대로 계속적으로 눌림목 주지 않고 올라간다면은 또 그때 맞는 또 전략과 네. 가격대 나오잖아요.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네, 2시간 이내에 또 이렇게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기현 PD의 유로FX 역시 업의 의견이죠? 네, 역시나 지금 조금 전에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역시 좀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지 달러가 상승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일단 오늘 상승 마감한다면 지난주에 이어서 달러는 2주째 상승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 발표 이후에 좀 생각보다 실망스러운 발표가 나와서인지 달러가 다시금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고도 역시나 무역전쟁 리스크, 통화시장에도 영향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현재까지는 통화시장에 이 무역분쟁 심화 리스크가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통화 페어들이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가격대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SEB 그 스톡홀름 쪽에서는 중국이 무역에 상대적으로 좀 의존적인 것을 고려할 때 무역전쟁 레토릭이 심화되는 현상은 미국보다는 중국에게 더 부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은 고용지표에 더욱 주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기사가 나온 시점은 이 고용지표 발표 이전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는 고용지표에 조금 더 시장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리고 오한다 쪽에서는요. 달러의 회복력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취해야 할 포지션이라고 한다면 숏달러 그리고 롱엔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엔을 매수해라라는 전략이 워낙에 좀 여러 군데에서 나왔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엔을 매수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굉장히 이런 포지션이 지배적이라고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역 이슈에 현재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고 있어서 이제는 이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로 인해서 좀 더 움직이는 포인트가 나와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시장 참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늘 미증시가 하락한다면 엔이 더욱 상승할 수 있을지 않을까라고 또 우려를 하는 모습이고요. 또 유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달내 최저치 부근에 좀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일단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유로 다시금 조금 상승 흐름을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탈리아 은행 쪽에서 또 발언이 나왔는데요. ECB가 유로존 통화정책 변경에 신중해야 한다라는 발언한 것으로 지금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자산 매입을 급작스럽게 종료하거나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 그만큼 시장의 리스크가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 통화정책이 향후 오랫동안 확장 국면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정상화 같은 경우에는 경기 성장세가 좀 견조할 때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야만 유로존 경기나 재정 시스템에 부정적인 쇼크를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이 발언도 지금 고용지표 발표 이전에 나왔던 발언이기 때문에 유로 하락세에 조금 더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드라기 총재가 이야기했던 이 발언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가격대에 그렇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로에 대한 업 의견, 상승 의견 다시 한번 외신 쪽에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달러 하방에 대한 하락에 대한 베팅을 좀 철회하는 그런 물량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러 회복력을 고려할 때 단기 포지션은 숏달러 그리고 롱은 엔 이렇게 좀 함께 전달을 해드렸는데 일단 매도는 달러고 롱 이제 매수로는 엔에 대해서 좀 몰릴 것이다라는 그런 포지션에 대해서 분석까지 함께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 FX까지 현재 구간 전략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고요. 자, 지금 시간 37분 46초 지나면서 오늘의 금요일장 개장이 된 상황입니다. 자, 개장 이후 시세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개장 시세 살펴드립니다. 자,
자,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욕 증시가 개장이 된 상황이고요. 자, 개장과 함께 지수에 대해서 먼저 방향성 살펴드립니다. 자, 지금 개장 이후에 빠르게 좀 지수가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48선까지 다시 한번 회복된 상황이고요. 0.52%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역시나 회복세가 더욱더 빠르네요. 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579포인트까지 다시 상승 회복이 된 상황이고요. 0.42% 약세 흐름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드린 유로FX도 다시 한번 보시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상승 흐름 유지가 되고 있고요. 0.29% 상승세인 1.23380달러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골드도 급등하면서 0.48%까지 올라갑니다. 1336.1달러까지 올라갔고요. 일단 1330달러 회복 이후에 6달러까지 터치를 하면서 0.45% 상승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올도 역시나 초반대 가격대에서 중후반대 가격대까지 시도하고 있는데요. 63달러 초반에서 63.60달러까지 찍은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0.25% 하락세로 63.6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럼 달러 인덱스 함께 보실까요? 달러 인덱스는 90선 이탈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서 89.870선까지 눌린 모습입니다. 0.27% 하락세 보이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개장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뉴욕 증시는 관세 폭탄 난타 전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일단 본장에서는 지금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인데 지금 선물 시세를 살펴드렸을 때 초반의 하락세보다는 지금 만회하면서 좀 회복이 되는 움직이거든요. 네, 역시나 어차피 무역 전쟁의 이슈는 기존에 나와 있었던 문제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인 도발이 나왔다 하더라도 아침 시장에 워낙에 또 폭락이 나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제가 좀 우려를 했던 부분은 워낙에 좀 혼조 유동성, 변동성이 심한 장세예요. 그래서 차트상의 분석이 조금은 불필요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고요. 해서 단기적으로 아침에 떨어졌던 낙폭이 만회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봉상은 지금 나스닥과 S&P 자체가 상방 경직을 만들어가는 시세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아까 그 시점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본 거지. 큰 흐름으로서는 상방의 시세가 좀 강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 악재가 어떤 식으로 시장에 반영이 될지, 그리고 세력대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가 문제인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상승이 지금 급격하게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추격 매수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장세 때 진입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자제하세요. 알겠습니다. 일단 추격 매수에 대해서는 지양하셔라라는 말씀은 계속적으로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미 오늘장 이전에 개장 전부터 워낙 좀 하락세가 짙었기 때문에 선 반영된 흐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이상의 그 하락을 나올 수 없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역시나 상방 쪽으로는 상방 제약이 있는 만큼 제한적인 상승세는 맞지만 일단 매수 쪽으로는 가는 건 맞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방 쪽에 대해서는 워낙 개장 전부터 큰 폭에 빠졌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는 조금씩 만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현물 쪽에서는 하락 출발했다라는 점, 이 소식을 바로 오롯이 받고 하락 출발했다는 점까지 현재 부근의 시장 상황을 다시 한번 마소님 통해서 분석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 지수와 유로FX 모두 오늘은 파생하신 마소님과 함께 아주 꼼꼼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풀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좀 빠르게 넘어가 볼까요? 세 번째 이슈는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크루드오일도 개장 이후에 좀 변동성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63달러 후반대까지 갔는데요. 지금 개장한 지 10분이 지나간 시각 속에서 또 김경현 PD가 개장 소식 다시 한번 좀 간추렸다고 하는데 먼저 들어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현 PD. 네, 먼저 일단 본장 흐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장과 함께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250포인트 떨어졌고요. 이 중에서 보잉이 아무래도 이 무역 분쟁에 가장 좀 희생양이 될 확률이 크기 때문에 가장 좀 크게 하락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S&P 500도 0.7% 하락했고요. 나스닥도 0.9%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트레이더의 분석도 함께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의 반응은 역시나 이 중국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봐왔던 것은 이 정부에서 뭔가 큰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좀 짜증을 내며 그 다음에야 좀 실용적인 해결책이 나온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는 좀 시장이 이런 이슈에 대해서 냉정해지는 단계가 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 무역 분쟁 이슈에 시장이 좀 왔다 갔다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의 변동성 앞으로는 조금씩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측 함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변동성은 조금 더 잦아질 것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지금 유로FX에 이어서 지수도 봤고요. 개장 시세까지 그리고 개장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짚어드리고 있는데 문자로 또 지수에 대해서 질문이 왔는데 함께 좀 해결해 드릴까 합니다. 끝자리 5840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마스터님, 장기적으로 그렇다면 지수는 하락 쪽이 더 강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일단 오늘장 기준으로 저희가 또 지수를 분석을 해드렸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말씀드린 부분이 조금 더 포커싱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면 이런 흐름에서 앞으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수가 이런 상승 랠리를 더욱더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느냐. 상승적으로요? 아니면 하락 쪽이 더욱더 강하냐 여쭤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상승과 하락의 문제라기보다는요. 최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는 S&P 같은 경우 지난 3월 13일에 2807선까지 찍었었는데요. 맞아요. 그 이후에 2500선 중반대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면 2700선까지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걸로 중간값 보여지고요. 정도로. 그리고 좀 더 보자면 2750선까지는 단기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제 상방 경직이 완전히 좀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2680선대만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그게 제가 어제 드렸던 지수 목표였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은 상승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지난 시즌에 26,600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23,500선대까지 빠지는 모습이었지만 그만큼 많은 거의 15% 이상의 하락폭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특별한 지금 경제 이슈나 뭐 악재가 아니라면 지금은 단기 반등 쪽으로 보시는 게 맞아 보여요. 그래서 나스닥 그리고 S&P 일봉상 기준으로 보자면 좀 더 추가적인 반등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전에 기록했었던 최고가 2,800선 돌파 때와 그리고 다시 눌렸을 때의 가격 그리고 중간값을 좀 다시 한번 좀 계상을 해본다면은 현재 추세는 일단 낙폭 과대에 따른 현재 반등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680선을 좀 강하게 돌파한다면은 상승 쪽으로 더욱더 무게를 주시고요. 일단 2,750선까지에 대한 반등은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반등 구간으로 현재 추세를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락 쪽보다는 단기 반등으로 생각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까지 저희가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개장한 지 1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드립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금 뭐 현물 쪽에서는 하락으로 출발이 됐지만 지수에 대해서는 다시 회복 그리고 하락을 다시 좀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646포인트 선 0.62% 빠지고 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좀 소폭 내려오면서 6562.50포인트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네,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아랫단 꼭 가야 될 이 부분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요. 맞아요. 지금 추가적인 상승 쪽에 굉장히 열려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지금 구름대상으로 봐도 굉장히 혼조 흐름으로 위아래에 단기 박스에서 혼조 변동성 구간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요. 하락 쪽도 충분히 2600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간 뭐 15라인까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굉장히 상승폭이 나오는 듯 했지만 추격 매수 절대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상단은 어차피 2660선 오늘 단기적으로 상단 2660선과 하단에 2615라인 단기 박스 구간의 혼조 구간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중간 자리는 절대 진입하시는 거를 자제하셔라. 하단에서의 매수와
상단에서의 매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손 잘 잡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역시나 제한적인 상방 쪽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좀 초점을 두고 오늘장의 지수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수에 대한 저희가 시세까지 살펴드렸고요. 자, 저희가 유로 FX와 그리고 나머지 시세와 그리고 크루드 오일과 골드에 대한 이슈 점검은 잠시 후 2부에서 또 파생 야신 마스터님 중점적으로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 다양한 전략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 잠시 후 2부에서도 파생 야신 마스터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